네, 자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 시각 유망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400을 넘어섰습니다. 지수가 이렇다 보니까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고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시장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첫 번째는 네. SK텔레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또 급등했었네요. 네. 글쎄요, 뭐이 정도를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네. 예, 워낙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내수 관련주로서 아마 이제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라든지 많이 올라온 종목에 좀 부담 갖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됐건 간에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매크로한 부분,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 온 상태지만 만약 시장이 조정이 와도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업 실적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특히 2분기 때는 자회사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T브로드가 실적이 좋으면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본업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그림으로 가겠구나. 그렇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뭔가 성장을 크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사실 엣지 있는 사업부가 네. 없거든요. 단순하게 보는 그 안정성을 보고 가는 건데. 맞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배당 관련된 종목들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뭐 주주의 환원 뭐 이익 증대를 위해서 배당 성향 늘릴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자사주 매입, 왜냐면 유보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두 가지 이슈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적인 그런 이런 주가 흐름에서 그런 두 가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된다면 주가는 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네. 또 어떤 일부 차익 실현해서 좀 바닥에서 좀 약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주, 중대형주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SK텔레콤은 상당히 좀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이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야. 예, 네. 지금 구간,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단기 박스권 벗겨낸 이후에 시장이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도 이제 하반기를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주라고 한다면 SK텔레콤은 포트에 좀 편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통신 3사가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오늘은 좀 어제 상승을 했던 탓이 약간의 차익 매력이 좀 나오고 있는 탓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엣지가 약간 없긴 했어요. 더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성장 매력 포인트가 있고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기 때문에 SK 텔레콤을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두 번째도 종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오늘 또 네, 급등하는 종목이네요. 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또 원고는 제가 어제 드렸다가 이제 오늘 또 급등하는 바람에 네. 좀 그래도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 왜냐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미중 무역 분쟁, 화해 제재에서 가장 큰 그 수익을 얻어가는 게 바로 에릭슨과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에릭슨과 삼성전자 향으로 장비나 부품을 납품하는 통신업체들은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빌딩 중계기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인빌딩 이제 중계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화해 제재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통신 장비주들 말씀드리면 도대체 왜 KMW는 못 가느냐 이렇게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보다는 노키아 쪽에 아마 매출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에릭슨의 좀 비중이 높은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는 이제 국내 통신 3사 고르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빌딩 중계기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국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향, 특히 이제 그동안 화웨이와 좀 경쟁 관계에 있던 어떤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쪽이랑 에릭슨 향으로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솔리드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중계기 이제 통신망을 다 깔았기 때문에 인빌딩, 그냥 그 빌딩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 중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들 지금 3년치, 4년치 이런 실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주가로 땡겨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5G 중에서도 이런 삼성전자향,
에릭슨 향으로 좀 수혜가 높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솔리드 같은 경우는 좀 급등폭이 커서 지금 따라잡기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략도 함께 짤막하게 말씀해 사실 주시죠. 좀 부담되는 구간은 네. 맞는데 그것도 최근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좀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편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분명히 또 시장이 조정받을 때 많이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네.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솔리드 오늘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 씨 매수 전략을 주셨네요. 저는 5G 그리고 통신업종 중에서 골라오셨습니다. 솔리드 그리고 SK텔레콤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신영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